다는 둥. 주위에 시댁에서 집을 사주거나 돈을 보태주는 집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시아버님이 남기신 땅이 있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시어머니가 파셨어요. 물론 저희에게는 한 푼도 안 주셨죠. 제가 뭐 그런 거 바라는 사람도 아니에요. 유산 포기각서도 남편이 몇 번을 썼어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희가 어머님께 매달 20만 원을 드리는데 그것도 원래 10만 원에서 남편이 저에게 의논도 안 하고 올려버렸어요. 뭐 어머님께서 생활이 안 되면 그보다도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강남의 고급 스포츠 센터에도 다니시고 골프도 치세요. 그날도 시동생은 필드에 나가서 안 오더군요. 참고로 시동생도 10만 원 드립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우리도 이제 빚 갚으려면 힘드니까 10만 원만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했어요. 저도 맞벌이인데 여태껏 남의 손 빌려서 살림한 적도 없고요. 집 사고서는 옷도 한 벌 못 사면서 아등바등 살았어요. 그랬더니 싸움이 되었죠. 당신 집에서는 아무 도움도 못 받으면서 이리저리 용돈 드리고 우리 친정에서는 돈 빌리고 용돈도 안 드리냐?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이자 드리잖아. 너희 친정에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은행 이자가 3%밖에 안 되나요? 그럼 시어머님도 좀 좋게 해드려. 돈 좀 빌려봐. 했더니 크게 싸움이 되었죠. 저희는 싸우면 몇 날 며칠을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제 풀에 지쳐야지 그전엔 말을 해도 말도 안 받거든요. 그러더니 그저께는 술을 먹고 제가 자는데 들어와서는 너희 집에서 더러워서 돈 안 빌린다. 은행에 대출 받을 거니까 원천징수 영수증 떼와. 그러더군요. 거기다가 입이 짧아서 친정엄마가 밥 해주기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까지 들먹이며 무슨 밥을 얼마나 잘해줬다고 그러냐 그런 말까지 해서 제가 확 돌았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10년이 넘도록 밥 한 번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매번 외식에 돈도 저희가 다 냈고요. 근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 저도 홧김에 진짜 원천징수 떼다 줬어요. 남편 앞에서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친정에 돈 안 해줘도 된다고 전화도 하고요. 어디 은행에 비싼 이자 한번 내보고 고생해봐라 그런 마음으로요. 근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니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가 엄청나게 날 텐데 걱정이 되어 밥맛도 없네요. 예전 집도 공동명의이고 살 집도 공동으로 계약했는데 그럼 은행에 제가 같이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덜컥 일 저지르고 올까 싶어 걱정되고요. 제가 이 상황에서도 굽히고 들어가서 친정에서 돈을 빌려야 할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가만둬야 할까요? 돈 앞에서 무너지네요. 후기. 결국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고심 끝에 내버려 두었어요. 은행에 이자 내는 게 생돈 나가는 기분이고 가뜩이나 돈 때문에 심란한 상황이라 결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결정 내린 거 남편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네요. 제가 무관심하게 구니까 그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모습이더라고요. 연차 쓰고 반차 쓰면서 이곳저곳 은행 알아보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끝까지 모른 척 했어요. 그렇게 일부는 시댁에서 지원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율 조금 낮은 곳 찾아서 대출 받았고요. 그러면서 시댁한테도 말했어요. 대출 갚기 빠듯해서 시댁에서 들어가는 용돈 다 줄이겠다고요. 남편도 대출에 허덕이는 상황 보니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렇게
지금 3개월째 상한 중이었고 진짜 생돈 나가는 것 같아서 처음엔 배 아팠는데 누구 말처럼 남편 가르치는 교육비 낸다고 생각하고 눈 질끈 감고 있네요. 그러다 어제 남편이 은근슬쩍 장모님 그 돈 아직 유효하냐고 묻길래 다른 일에 쓰셨다고 이제 우리 돈 못 빌려준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진짜 양심이 있는 건지 엄청 후회하는 게 느껴지는데 버스는 이미 떠났죠. 그리고 아마 친정에 빌리면 제대로 못 갚았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친정에서 끌어오는 돈은 안 갚는다면서요? 어영부영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문제 생길 바에 이렇게 처리한 게 잘했다 싶네요. 그래도 이번 일로 시댁에서 저희에게 지원도 좀 해주셨고 남편도 친정의 고마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쉬움 정도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저도 1억 가까이 남편한테 들어갔는데 그 돈이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게 6년째입니다. 저도 은행에 이자 내는 거 아까워서 그랬던 건데 겪어보니 친정 돈이면 공돈인 줄 아는 게 남자들 심보네요. 요즘엔 그 얘기하면 화를 버럭 냅니다. 내가 떼먹으려고 그러는 줄 아냐면서요. 근데 떼먹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 시어머니가 신랑은 고기 주고 저는 뼈만 주는데 남편이 심호편만 드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어머니에게 좀 섭섭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해서요. 이번에 결혼하고 첫 명절을 보내러 갔는데 어머님, 저, 신랑 셋이서만 매운탕을 먹으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엄청나게 잘 챙겨주시는 어머님이셔서 저희 앞 접시에 계속 고기를 덜어주셨는데 저에게 껍질이 여자한테 좋아 하시며 연신 고기를 주시더라고요. 같은 문장으로 말씀하시며 2번 주셨고 감사해 먹고 있던 중 제 것에는 온통 뼈에 껍질 하나 달랑 붙어있는 고기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 앞 접시에는 동그랗게 살점이 다 있는 고기들이 있었고요. 그동안 얼핏 들어보았던 10월 이야기가 저에게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지라 먹을 땐 이게 뭐지?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눈물이 나서 신랑한테 말하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전 어머니가 몇 년 전 아파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만큼 돈이 아니라 사람만 보고 결혼해야지 제2의 가족 같은 분들 만나야지 했던 거라서 그 상황이 더 힘들었어요. 신랑은 안절부절 못하고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아파트 땅 물려주셔서 저는 부동산 자산이 억대로 있고 신랑 쪽에서는 결혼식 비용과 축의금 다 주신다고 차도 사준다고 하더니 식 비용이 예상 바뀐지 어른들 축의금을 챙겨가신 상태예요. 차는 아기가 지면 그때 사라고 말이 또 바뀌고요. 너무 혼란스럽다던 신랑은 어머니가 참 애틋한 사람입니다. 어머님께서 가장처럼 일구어낸 집이라고 더 애틋해요. 마누라한테 자기보다 더 잘해주라고 엄청나게 말해놨고 늘 자기 친구들한테 더 잘해주는 엄마만 봐왔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본인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제 눈물 닦아주고 해결하겠다더니 시간 지나니까 네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잖아. 다른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난 진짜 껍질도 좋아하거든. 껍질이 더 맛있기도 하고 엄마가 정말 너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랬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너무 경악스러워서 입을 가리고 울었는데 지금 연기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울어? 라고 하는 남편을 정말 한 대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저 자신에게 너무 놀랐어요. 꾹 참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론은 저는 남편이 어머님 애틋해하는 거 알고 있었고 이렇게 저만 속상한 일이 한 번은 있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넘어가고 또 오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아빠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시집살이 고되게 하는 엄마를 보고 어느 날 할머니한테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찾아가서 뒤집어 엎고 다신 안 봤거든요. 아빠의 친엄마인데 그 이후 15년 뒤 할머니 장례식에서 다시 만났을 정도로 불같아요. 이 얘기를 해주니 얼굴이 굳은 신랑인데 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게 다 오해였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오해라면 제 감정도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말했다고 하길래 네가 마마 보이니까 그런 생각마저 하는 건데 그런 생각 한 번 더 가지면 그때부터 나는 너와 결혼생활 다 청산하고 0부터 시작할 거다 했습니다. 제가 무섭대요. 저는 어머님이 더 무서운데 그 뼈다귀에 붙은 껍질을 발라먹으면서도 아무 말 못한 저 자신이 너무 싫고 엄마 생각나고 엄마한테 죄스러워 속상해요.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을까봐.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추가. 결혼 전엔 어머님도 잘해주셨어요. 첫 만남부터 너무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예쁜 며느리 데려올 줄 알았다 해주시고 그런데 걸렸던 건 만나는 어머님 지인마다 어머님을 가리켜 이렇게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 없다. 아들한테 진짜 잘한다. 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싶었던 거랑 첫날 인사드리러 갔다가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첫날이라 신랑은 쿨쿨 자고 저는 할머님, 어머님 소리에 아침에 깼는데 어머님께서 신랑 어릴 적 이야기 그런 거 하하호호 해주시다가 갑자기 아들 볼에 찬바람 맞겠다. 문 닫아라. 하시는 거예요.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고 지금도 제가 그 문을 닫았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요. 놀라서. 내내 대접해 주시다가 아들 찬바람 맞을까 싶은 순간 갑자기 하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해야 하나? 그 느낌이 설명이 안 돼요. 그 창문 신랑이 더위 타서 덥다고 지가 연 건데 놀라기도 하고 이걸 내 입으로 다시 꺼내면 상처가 될 것 같아 신랑한텐 이야기하지 않고 1년을 더 보냈었습니다. 그동안 별일이 없어서 결혼할 수 있었고요. 후기. 글 썼던 본인입니다. 당시에 추가글까지 쓰고 욕 엄청나게 먹고 바보 소리까지 듣다가 결국 반년 만에 이혼해요. 댓글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 같은 사람 이제 없기를 바라며 마지막 글을 씁니다. 네, 알면서도 끌어왔어요. 결혼이라는 거 일생일대 중대사고 내 소중한 많은 사람에게 축복받았고 아직 그 감사 인사도 다 돌리기 전에 갈라서는 건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아 결단할 용기가 안 났습니다. 바보 같은 글뿐이어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사업체 운영하는 대표고 직업에서 인정받아온 만큼 내 결혼 생활도 인정받고 싶어서 이 악물고 똥물 모른 척 했어요. 핑계 같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맞서 싸우고 아니라고 알려주면 남편이 변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냥 뼛속까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뿐이었고 저는 남편이 낳아준 그 여자에 대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기 시작했고 더 피폐해지기 전에 끝내는 게 맞다는 판단이 결국은 들어서 이혼 요청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없기에 집만 옮기면 되네요. 더는 누군가를 비난하며 싸우고 싶지 않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반복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부턴 남편에 대한 애정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 이후 친정아빠가 아버님을 찾아가서 점잖은 경고를 하고 왔지만 시어머니만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게 이상했고 남편더러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고 오라고 시켰더니 지방까지 가서 고스란히 설득당하고 오더군요. 거기까지 가서 소리 한번 못 치는 모습에 도리어
자기 엄마 뒤로 숨어 나에게 맞서는 모습에 더 할 말이 없었네요.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라는데, 저를 믿는다는데, 대화해 보면 예전처럼 마치 시어머니가 저한테 할 법한 얘기만 했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천성인 걸 알게 됐고요. 앞으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서서 해결할 사람이 아니구나 절망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자꾸 남편 엄마를 비난하고 모욕하게 되는 것도 싫었어요. 그러지 않게 좀 해달라고 애원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잘할게 라고 말만 하고 행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를 숨겨주고 한 번이라도 시가에 맞서 싸워줬으면 저는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내 부모님께서 그랬듯이. 아빠는 시집살이 당하던 엄마를 보고 친가에 경고를 하다 안 듣는 것 같으니 결국 제대로 대판하고 본인도 인연 끊고 친엄마를 15년 후 장례식 날 봤거든요. 제 남편은 화를 내본 적이 없어서 화를 못 내겠다네요. 나한테는 시어머니 대변하는 말 억울한 듯 언성 높여 잘만 하던데, 저의 억울함을 엄마한테 대변해서 언성 높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했을 뿐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지금도 아닌 척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착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 이혼단 남편 그림이네요. 더 험한 걸 보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게 될까봐 이제라도 탈출합니다. 너무 착한 남자와 결혼하지 마세요. 너무 착해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남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식당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불만 현명하게 감정 빼고 말하며 해결하는 것도 못하는 남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제 전 남편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사람 좋고 착하고 선하다고 집안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저 힘들어 보이면 본인이 모든 집안일 다 하던 사람이고요. 술, 담배 다 깡그리 끊고 참 성실했고요.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 뒤로 빠지는 인간이라면 착하고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은 망한 거예요. 저처럼요. 남한테만 착하고 나한텐 나쁜 사람, 그게 맞네요. 착하다는 이미지가